예, 오후 재판 개정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특검 측 입증 계획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있었고요. 이에 관해서 특검 측에서 의견 준비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특검 예. 측 의견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1일자 변호인 증거 의견에 대하여 특검 측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은 금일자 의견서를 통해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고 허위 공보와 관련하여 해당 진술 증거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동의하고 모든 진술자들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2월 2일 제1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및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변호인 반대신문이 포함된 것입니다.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국무위원, 군경 관계자 등의 증인신문 조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면서 2025년 12월 16일 예정된 공판기일에 추가 서증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금일 미채택 증거들에 대한 증거 체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에 증거 의견을 밝히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최종 증거 의견을 밝혀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특별검사의 입증 계획에 따라 피고인 측에 금일 전까지 모든 증거들에 대한 증거 의견을 제출할 것을 소송 지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2025년 12월 11일 제출한 증거 의견서를 보면 기존에 주장하였던 의견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고 재판부에서 소송 지휘하였던 사항, 즉 현재까지 증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최종 증거 의견 제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공소 제기된 지 5개월 가까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 변호인은 특별검사가 어떻게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증거 의견을 밝히겠다고만 하면서 증거 의견 제시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없도록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변호인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전속 부관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증인들이고 변호인들의 반대신문까지 마친 증인들입니다. 조성현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이미 본청 내부에 있으니 너희는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길을 열어주는 지원 업무를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사람이고, 오상배는 피고인이 수도방위사령관인 이진우에게 전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2번, 3번 더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한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증언을 한 참고인들을 이 사건 법정에 다시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이 역시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이 사건 재판을 활용하려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별감사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심 재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내인 2026년 1월 18일 이전에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구속제도의 취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기록 열람 등사 법정 증언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진술 회유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도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인들께서 제출하신 그 의견서를 보면은 본 재판의 변호인들이 특검에서 제출한 그 증인신문조서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변호인은 타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은 본 재판의 변호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중 1048에서 1056번은 헌법재판소 2024 헌납 8호 탄핵심판의 증인신문 조서들로서 피고인의 변호인인 본 재판의 변호인들이 참여하에 진행된 증인신문이므로 본 재판의 변호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특검이 추가 신청한 증거 중 1057번부터 1106번은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 129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들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인 본재판 변호인들이 참여해서 진행된 증인신문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5년 10월 31일자 변호인 의견서 7 검찰 제출 증거 일부에 대한 증거 의견 27쪽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외의 사건의 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서 증거 의견을 보류한다는 취지로 증거 의견을 밝혔는데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의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타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와 본건의 쟁점이 상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허위 공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탄핵심판 및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건 허위 공보 관련 범죄 사실의 전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것이었다는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및 내란 우두머리 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쟁점은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및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해당 증인들을 신문한 쟁점과 동일한 것이고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참여하에 이미 반대 신문 등 충실한 신문이 이루어진 조서들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반대 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현 오상배에 대해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쟁점에 관해서 이미 피고인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참여하에 반대 신문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었고 허위 공보 공소사실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동일한 쟁점에 관해 이미 피고인에 대한 별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증인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피고인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한 증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앞으로 입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강의구 김정환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 핵심 증인 하태영 유창호에 대해서 금일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변호인 반대신문을 포함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국무위원, 군경 관계자 등의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을 했고 이들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서 변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는 더 이상 피고인 측의 증거의견 제시 혜택 행위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금일 공판기일에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부서, 허위공보 피지와 관련된 진술 증거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철회하는 진술 증거들은 피고인 측에서 동의한 증거 및 증인의 법정 진술로 진정 성립이 인정된 증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증거들이며 철회하는 증거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부서, 허위공보와 관련하여 특별검사 신청한 증거들은 피고인 측에서 동의한 증거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로 구성되므로 재판부께는 해당 증거들에 대한 증거첨부 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별검사는 차회기일 2025년 12월 16일 제14회 공판 기일에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부서, 허위공보 관련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이와 같이 진행될 경우 차회기일에 특별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 의견서는 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견과 동일합니다. 예, 그 철회하시는 증거 목록은
오늘은 아니고 추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 준비되셨습니까? 일단 증인신문 마치고 네, 그 알겠습니다. 이후에 좀 제출하겠습니다. 예, 뭐 변호인 오전에 의견 진술하신 부분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번 지금 특검에서 제출한 의견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7월 10일 구속되었는데 이 사건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구속과 관련해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지연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제35부 판사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선서를 한 다음에 이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참 직접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방점이고요. 또한 저희가 증인을 신청하면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송준호 변호사 진술하겠습니다. 일단은 재판 지연을 통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선 재판, 체포영장 방해 관련된 범죄 사실, 비화폰 관련된 범죄 사실에서도 충실히 증거 인부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외에는 모두 다 증거 동의를 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헌재 때 헌법재판소 때 반대 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돼서 헌재 때 증언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 보장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반대 신문 30분, 그다음에 재반대 신문 15분으로 한정해서 그 이외에 어떤 시간도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45분 시간 동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반대 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재판에서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제출한 증인 신문 조서 중에 저희가 부동의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증인은 단 두 사람입니다. 조성현과 오상배입니다. 그 이유는 조성현의 경우 129 사건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그다음에 또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증언 내용이 틀리고 또 최근에 군사 재판에서 한 증언 내용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증언 내용이 계속 변하고 있고 일부 그 상이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본 재판에 불러서 그 상이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증인이 듣고 경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상배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배 증인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제일 초창기에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비화폰 통화 내역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확보가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비화폰 통화 내역이 확보되었고 그 통화 시간을 확인해 본 바 오상배 증인이 증언한 내용과 실제 비화폰 통화 내역이 너무나 상이해서 다시 한번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진위 여부, 그다음에 오상배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증인들 중에서 조성현과 오상배에 대해서는 다시 반대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일부 증거를 철회한다고 하셨는데 철회되지 않은 나머지 증거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음 기일까지 저희가 증거 인부 의견을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증거 의견과 증거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희 증거 철회서 지금 제출을 하는 증거 철회서에 이제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순번을 특정을 해서 철회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제출을 하는데요. 지금 변호인 측, 피고인 측에서 말씀하시기로 일부 의견에 대해서 또 의견을 밝히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철회서를 제출하는 취지는 이제 검찰에서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현재까지 보류한 증거, 물론 이제 진술들에 대해서 보류한 증거는 전부 부동의를 전제를 하고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서 철회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혹시 재판장님께서 향후 소송 진행을 하실 때 일부 증인들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신문이 필요하시다고 판단을 해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증인들이 이제 증인들에 대해서 작성된 수사기관의 조서나 증인신문 조서가 혹시나 그 철회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출하는 취지는 그런 점을 향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전제로 처리한다는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향후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오후에 지금 증인 신문을 예정하고 증인을 소환해 놓았기 때문에 증인 신문 진행하고 앞으로의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는 오후 증인 신문 마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인 하태원에 대한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하태원 씨,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태원 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지요? 예, 오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셨고 이제 선서하고 증언을 하시게 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인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증언하겠습니다. 예,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거짓말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하태원. 예, 앉으십시오. 예, 증인 신문 내용은 녹음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검 측 주신문하십시오. 네. 하태원 씨 제가 그냥 증인이라 호칭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인이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서류들에 대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542번 1314쪽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입니다. 증인 2025년 2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받으면서 조서를 작성한 사실 있죠. 맞습니다. 예, 당시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고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조서 맞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예. 다음 증거목록 순번 786번 6553쪽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증인 2025년 7월 5일에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예, 그때 증인의 진술대로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조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신문상 2번입니다. 증인은 1995년경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사회부, 정치부 등 기자를 하다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워싱턴 특파원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경부터는 채널A에서 보도본부 정치부장, 국제부장, 보도제작팀장 등을 하다가 2024년 2월 13일경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실 산하의 해외 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죠. 맞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이었고 2025년 6월 4일경 사직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외 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은 외신 브리핑, 외신 보도 분석 및 오보 대응, 외신 대변인 협의체 운영, 국내 상주 및 방문 외신 대상 PI 홍보, 국제 행사, 외교 행사, 해외 순방 관련 내외신 공보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해외 홍보비서관실은 5급 이상 행정관 4명하고 7급 행정요원 1명으로 구성되고 증인이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죠. 네. 외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나 매체 선정 등 홍보 방안을 증인이 대부분 결정했죠. 네. 그리고 홍보수석 등에게는 사후에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요. 증인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대통령님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방송을 보고 하셨습니까? 네.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 증인을 비롯해 홍보 수석실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보 수석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시나요? 네, 제가 답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신 걸 보면 그 12월 3일 당일날 저녁에 판교 집으로 퇴근 중이었는데 오후 9시경부터 기자들로부터 전화가 엄청 걸려왔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전화였습니까? 어떤 기자실 쪽에서 기자회견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알고 계신 게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인은 그런 기자들의 그런 전화를 다수 받고 나서 무슨 일인가가 있구나 싶었습니까? 네, 홍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응당 대통령께서 뭔가를 발표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차를 돌려서 용산으로 돌아간 것인가요? 네, 네. 그러다가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가던 중에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보게 된 건가요? 네, 거의 도착했을 때 듣게 됐습니다. 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된 때부터 12월 4일 새벽에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단 집무실에 복귀를 했고요. 저희 휘하 직원들도 대부분 복귀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 지켜보고요. 그다음부터 쭉 국내 언론, 해외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증인이 있었다는 집무실이 대통령실 8층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거기서 TV를 켜놓고 외신 방송 등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네, 여러 개를 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증인은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나요? 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퇴근했다가 아침에 또 일이 있어서 새벽에 다시 출근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G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G, 프레스 가이던스가 무엇인가요?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현안에 대해서 조율된 입장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그런 보도 자료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PG라고 하면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입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대부분 공식 입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PG는 어떤 형태로 배포됩니까? 문서의 형태로 배포됩니까? 아니면 어떤 문자나 통신을 이용해서 배포됩니까? 다양하게 배포되는데요. 가장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방식은 문서로 배포되고 그에 따라서 대변인이나 홍보수석께서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급하거나 또 공간적으로 아니면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요새 SNS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단체 대화방 같은 걸 이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단체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PG는 어떤 경우에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네, 어떤 긴급하게 국가 현안, 저희가 대통령실이니까 국가 현안과 관련해서 기자들께 서비스하는 차원이고 결국 기자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율된 언어로 정제된 메시지를 발신할 때 사용하는 게 PG입니다. 예. 언론이 어떤 대통령실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을 때 해명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PG를 작성하는 것인가요? 홍보용 PG도 있고요. 해명성 PG도 있고 공보의 필요가 있을 때, 홍보의 필요가 있을 때 다양하게 사용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이 이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정책에 관한 것은 정책실장이, 외교안보 통일에 관한 것은 국가안보실 등에서 PG 내용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검토한 다음 외신 기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대부분 내신에 해당하는 거고요. 외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신 홍보를 외신한테 같은 형태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내신의 경우에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의 경우에는 일단 초안을 해당 소관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증인에게 보내주면 저는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신 홍보는 대변인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에게 보내면 대변인실에서 네. 이제 검토를 해서 네.
기자들에게 이제 전달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배포 시점과 메시지 등을 판단해서 그렇게 네. 결정합니다. 그럼 이게 피지를 작성해야 할 사안이란 것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피지가 필요한 사안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뭐 홍보 계획에 따라 다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요. 뭐 다양한 방식이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내신을 위주로 좀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신 홍보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신 피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이 피지를 할지를 결정합니까? 외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변인처럼 이렇게 대변실에서 브리핑을 하거나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문서로 배포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외신 홍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외신에 대해서 필요한 홍보 사안이 있을 때 때로는 카카오톡 그 외신 대화방을 사용했고요. 또 뭐 그 다르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별 기자를 접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내신의 경우에는 이제 대변인실에서 이제 주로 진행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내신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를 외신 기자에도 배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증인이 대변인부터 받아서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를 했던 것인가요? 뭐 공간적으로 내신과 외신이 사실 저희가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같은 공간에 같이 상주하게 됐습니다. 그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상주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고요. 또 공식적으로 저한테 내신에 배포된 자료 중에 이런 걸 확인은 좀 해주십시오 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해주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 12월 4일자 피지 작성 배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오후경에 AP통신, AFP, ABC,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증거기록 783번 2024년 12월 16일자 KBS 뉴스 외신 기자들에게 계엄은 액션이었다 피지 제공 논란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16일에 보도된 KBS 기사인데요. 예, 외신계 제공한 피지 부분. 네. 자, 보시면 2024년 12월 4일 오후에 증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피지 내용 맞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문서로 배포하지 않고요. 네. 그 구도로 전달한 내용인데요. 아, 아마 저 내용은 KBS 또는 네. 약간 추정인데 KBS 또는 출처가 김영배 의원실로 돼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서 네네네. 아마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한 것 같습니다. 아. 시각 자료를 만든 것 같고요. 제가 종이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진 않았습니다. 아, 증인은 구두로 외신 기자들에게 네, 저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문서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위 피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2월 3일 이제 제가 복귀하는 과정부터 이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전 국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안이고요. 당연히 제가 상대하는 외신 기자들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실 때까지는 제가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는 없었고요. 좀 기다려 보자는 정도로 응대를 했고요.
계엄 선포를 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위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계엄에 대한 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이게 과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합법적으로 선포하신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는 기자님들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계엄 담화, 그다음에 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 이 상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12월 4일 날 점심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통령과 나눴던 문답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계엄 선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또 내외신 기자들 모두 다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본능적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고 나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고요. 저걸 정리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외신 기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 선포하셨냐, 1번. 두 번째, 그래도 좀 심하고 과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받아 적은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제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4일 오후경에 그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이 피지의 내용은 모두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네, 보탬이 없습니다. 네.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제 전화를 해왔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증인이 외신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외신 기자들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진 않았었나요? 네, 제가 전화드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증인이 요청한 적도 없고. 전화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셨습니까? 피고인이 당시에 증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증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 취지가 뭐였습니까? 대통령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추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상황에 대한 대통령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미치셔서 저한테 전화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증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이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 당연히 제 임무는 외신에게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홍보라기보다도 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 정도는 기자님들께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로 얘기해주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받아 적으려고 하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아까 기자 오래 했기 때문에요. 대통령 전화 주시는 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구두로 네, 전달을 했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 증인이 어떤 내용을 가감한 것은 없겠네요. 네.
증인은 통상 피지를 외신 기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전파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피지는 왜 전화로 전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내용 자체가 대통령께서 실명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된 내용도 아니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좀 전달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문서로 배포하기보다는 그 파급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매체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포함된 매체 중에 AP나 AFP, 로이터스 같은 것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제 연합뉴스나 뉴시스, 뉴스원 같은 통신사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입장이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할 때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달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전달하셨습니까?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했고요. 코트는 정부 당국자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의 형식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용은 정부 당국자발 메시지로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증인은 이 피지를 전화로 전파한 이유에 대해서 문서로 남기거나 배포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문서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신 대변인으로 마이크를 잡거나 공식 브리핑 석상에 서서 브리핑을 할 기회도 없었고요. 뭐 이 경우에는 특히 제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인 긴박성과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구두로 전화로 전파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피지가 이제 전달된 경로를 보면 증인의 진술 등을 봤을 때 2024년 12월 4일 12시 30분경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지 작성 및 배포를 지시를 하고 증인이 같은 날 14시경 피지 초안을 작성을 해서 피고인에게 시그널 SNS로 보내서 컨펌을 받은 후에 같은 날 오후 내내 외신 기자들에게 전화로 피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순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이 피지 초안을 작성해서 피고인의 컨펌까지 받으셨단 말인가요? 네, 대통령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종이로 받은 것도 아니고 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이 전달되는 게 맞다고 봐서 네. 대통령께 컨펌을 했습니다. 그럼 피고인에게 이제 컨펌을 받을 때는 그 시그널이라는 그 SNS인가요? 메신저 같은 걸 사용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피고인에게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할 피지 내용을 그래도 문서는 아니지만 이런 정리된 형태로 보냈었겠네요. 피고인에게 컨펌을 받기 위해서. 네, 텍스트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그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구두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네, 당시 증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피지 내용이 외신에 보도가 되었나요? 일일이 확인 안 했는데 한두 줄 정도씩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수의 군과 경찰 인력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고 국회 본관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셨지요? 네, 모니터는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증인은 위와 같은 언론 보도 등을 보면서 피고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의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검사님이 저한테 신문하는 취지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당시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오전에 있었던
증인 신문 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셨고 또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데 오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의견을 좀 물어보는 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질문을 좀 해주시는 게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질문하는 건 적절치 않나 보입니다. 어떤 법적인 평가나 판단에 대해 여쭤보는 게 아니라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인 답변하십시오.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저 역시도 황망하고 뭔가 좀 공직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증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피지를 전달하셨는데요. 저 피지 전달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증인은 당시 이 피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전체 조각조각된 그림들이 이제 계속 생방송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뭐 오롯이 이제 그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각조각 비춰지는 모습이 전체의 그림을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속보도 정신없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속보들이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혼재된, 그러니까 제가 저 상황의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저 상황에 지금 경찰 병력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허용하는 건지 또 사후에 들었지만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조치였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당시의 상황인데요. 그때 그걸 제가 냉철한 머리로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하게 판단할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이 피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통령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육성으로 최초의 설명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 기간 기자를 했던 경험으로는 그 사건의 가장 1차적인 이해 당사자가 본인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건 최소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언론인의 문법에 맞다고 봤고요. 네. 제가 외신 대변인으로서 언론과 관을 중간을 이어주는 그런 미디어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가감없이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당시 증인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당시 진행되었던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증인이 이 피지 내용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할 때 그리고 증인이 이제 이거를 문서로 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 전달한 점 등을 볼 때 증인이 이 피지 내용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할 때 어떠한 멈칫거림이나 주저함은 없었습니까? 멈칫과 주저함이 그러니까 저의 뭘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피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네. 일말의 거리낌도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약간의 고민이 들거나 뭔가 이게 맞는가 싶다는 생각이라거나 어떤 그런 주저함이나 그런 건 없었냐는 취지입니다. 아니 저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이 발생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저 상황을 밝히는 시점은 일단 1차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고요. 저는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세크레터리잖아요. 그러면 제 임무는
현직 대통령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저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전달하는 게 제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에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인이 해외 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피지 작성이나 배포 업무를 할 때 허위 내용의 피지를 작성 배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은 없으시죠? 통상 피지가 작성 배포될 때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성 배포되지요. 그게 피지 초안을 작성한 해당 부처에서 체크를 했건 아니면 최종 기자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홍보 수석실에서 체크를 하건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배포되죠. 근데 제가 공직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상식은 국가의 최고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피지가 허위를 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셨던 대통령이나 저희 정부가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포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피지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해당 피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날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전달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5일경 하태원 외교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앞서 본 피지 내용을 전달한 사실 있죠? 네. 증거기록 971번 13683쪽 유창호 휴대폰 촬영 피지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지 촬영 사진입니다. 증인이 24년 12월 5일경에 유창호에게 전달한 피지 자료 맞습니까? 네. 증인이 유창호에게 위 피지 자료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당시 유창호에게 위 피지 자료를 전달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부 내에서 외신 대변인, 그러니까 각 정부 부처의 외신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교부 부대변인이 당연직으로 외신 대변인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12월 4일 날 대통령님의 뜻으로 일부 외신의 비상계엄 조치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유창호 부대변인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신 관장하는 대변인이고 유창호 부대변인은 외교부에서 외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외교부도 이제 대통령실 못지않게 많은 외신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외교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조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만들어 놓으신 자료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네. 증인이 위 피지 자료를 전달하면서 아는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외교부 부대변인이 이제 아마 많은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외신들에게 설명 요청을 받았을 거고요. 저에게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 역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막 그 보도자료 형태나 문서로 된 형태로 배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설명하는 기자가 있으면 설명을 해줘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네. 유창호 진술에 따르면 증인이 이제 유창호에게 내가 외신들에게 설명을 좀 해준 내용이 있는데 너도 아는 외신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을 해주면 된다. 내가 작성한 설명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12월 5일 15시경에 위 피지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증인이 그 유창호에게 전달한 이 피지 자료는 텍스트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그 피고인에게 컨펌을 받았던 그 텍스트 그대로인 건가요? 네. 그 밑에 오늘 추가 발언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예. 12월 4일 네. 아마 그 언저리에 이제 그 네. 당시 야당 쪽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던 날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주신 부분을 첨부했습니다. 저 하단의 오늘 추가 발언 부분은 대통령이 어떤 피고인이 증인에게 추가로 알려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예. 요 추가 발언 부분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언제 알려줬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알려줬습니까? 네? 요 추가 발언 부분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준 건가요? 12월 4일 날 12월 5일 날 통화 드린 것 같습니다. 12월 5일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로 네. 알려준 내용인가요? 네. 피고인이 저 내용을 증인에게 추가로 알려주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부탁한 게 있었나요? 그냥 추가 설명하셨습니다. 추가 설명. 유창호와 위 피지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눈 건 없었나요? 그냥 유창호에게 전달하고 끝인가요? 네,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유청하과 증인으로부터 받은 위 피지 자료를 로이터의 뭐 신모 기자, 아니면 블룸버그의 최모 기자, AFP의 강모 기자, VOA의 이모 기자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모르는 사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반대 신문하십시오. 네, 1분 넘어가겠습니다. 외신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당시 비서관이었던 증인이 필요성을 결정했고 기한도 해서 실행했던 것이 맞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외신과 관련해서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가끔 증인에게 전화하시기도 했다는데 맞나요? 외신 관련 대통령께 설명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 출산율 반등이나 GNI 국민 총소득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으십니까? 네, 직접 지시는 아니었지만 뭐 관련된 이제 다른 형태의 회의들이 있을 때 외신에도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바로 아무런 상의 없이 비서관에게 피지 내용을 직접 불러주는 것은 상식적 이제 일반적이진 않지만 대통령실 체계상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 반등이나 GNI 이런 말이 나왔던 것과 같이 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홍보수석 아니면 대변인의 건의를 듣고 증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되진 않으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건 수석과 우선적으로 협의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특히 이번 비상경과 같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증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증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사안 자체가 워낙 이례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찍이 경험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안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상 그 비서관들에게 직접 전화하시고 직접 지시하시고 하는 일은 자주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계엄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죠.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법적 판단을 할 지식은 없지 않았습니까? 네, 따로 법조문을 보진 않았습니다. 26번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알려주고 증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하신 피지, 그 피지에 기재된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표현은 법적 해석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은 주관적 의도에 관한 진술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증인이 팩트체크가 불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네, 아까 특검 신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치 판단이나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았고 의원들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이 내용은 아직도 지금도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당시 혼란한 상황에서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증인이 이에 대해서 팩트 체크 그리고 사실 여부, 진위 여부, 진실이냐 허위냐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어떤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그 관련 재판 등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으로 막고자 하였다면 국회 출입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상계엄 당시에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되어서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에 들어갔고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되었는데 국회가 철저하게 봉쇄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당시에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극도의 혼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당시의 상황과 움직임을 이렇게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외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죠. 네, 뭐 내외신을 막론하고 계엄 선포 상황 이후에 대통령께서 하신 판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외신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외신을 상대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증인에게 연락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최소한의 반론권 차원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발신한 것에 대해서는 외신에도 충분히 알려야 될 가치가 있다는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14번 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나 국무회의 진행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셨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았죠? 네,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을 신뢰하고 그냥 전달한 것일 뿐이지요. 네, 그리고 증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피지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추후 언론 보도나 재판을 통해서 서서히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 뒤로 시간이 1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공부할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당시에는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것 자체도 다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설명을 하는 게 회복력을 갖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입장을 외신에 전달하는 건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은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에 따라 피지를 배포한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위치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피지를 전달한 게 맞죠? 네. 당시 외신 반응은 어땠나요? 그런 피지를 전달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었지만 뭐 저도 한때 기자를 했지만 기자분들은 저희가 전달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거짓으로 공보를 하고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오랜 언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는 게 그들의 어떤 보도나 이 계엄을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전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비상 25번 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본격적으로 폭력성을 띄웠던 것이 아니라 메시지 계엄이었고 신속하게 해제 의결이 되고 해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을 증인께서는 외신에도 신속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셨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만약 외신에 대한민국 상황이 전혀 공보가 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내부가 극단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그 해외 인상을 방치하게 되는 거 아니었나요? 대통령실 자체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그 상황 자체가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준 것 자체가 제가 대통령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해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의 말씀이 불완전하게나마 그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는 그 순간만큼에서는 대통령의 진심이나 내심의 어떤 정확한 뜻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증인께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일부 정치적 의견이나 평가 그리고 주관적 판단과 법적 해석 부분까지 포함된 피지 내용을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증인은 이러한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 증인의 기준에서 사실관계를 골라서 재단하고 공부를 할지 말지 가오 판단하기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죠? 네,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해외홍보 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입장 자체를 전달한 것 그리고 외신에게 전달한 것 그 자체는 본인의 직책상 그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네. 32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에게는 결과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부한다는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인식은 전혀 없었죠. 허위를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죠. 네, 제가 거짓된 걸 다른 외부 세계에 알린다는 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증인이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본인이 믿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본인에게 증인께 설명한 것이라면
대통령에게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그 당시 피고인의 내심을 증인에게 뭐 묻는 것이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의 경우 외교부에서 당시 외신 메시지 발신이나 외신 언론 대응, 해외 언론 대응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때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외신에 전달하는 업무 역시 외신을 담당했던 유창호의 통상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겹치지는 않아서요. 잘 그렇게 제가 유창호 부대변인한테 직접 뭘 전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외신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부 부대변인의 궁금증에 대응해서 증인께서 외신에 대한 대응을 또 역으로 부탁하셨던 게 맞나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부에도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도의 이제 외신 기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또 기자들끼리도 취재 경쟁도 있고 하니까요.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증인이 피지 내용이 허위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유창호에게 피지 내용을 보내셨을까요? 그런 뭐 아까 이제 특검 쪽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막 그 사실 여부의 가치 판단 같은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38번 하겠습니다. 증인에게는 대통령의 법적 판단을 검증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었습니까? 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대통령의 입장을 외신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평소 증인의 업무였죠. 네, 증인의 업무에 대통령이 직접 판단해서 증인에게 전달한 주관적 의견이나 정무 판단, 정치적 견해, 법적 견해가 섞인 워딩에 대해 그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는 건 본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죠. 네, 증인이 자신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 대통령의 설명을 검증해야 할 의무도 없었지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피지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지 증인과 같은 이런 대변인 공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건 전혀 본인의 업무에서 벗어난 일이 맞나요? 네, 제가 어떤 정책적 판단이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피지를 만드는 건 제 임무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변호인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당시 그러니까 12월 계엄 해제된 4일 그리고 5일 그 당시는 계엄 직후에 극도의 혼란 상태였죠. 네, 그런 상태에서 증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 대통령, 대통령이 이 증인에게 이제 계엄 선포 이유 등 여기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외신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증인이 판단했죠.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알릴 필요가 있는 건 틀림없죠. 네, 외신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기자분들의 그런 이제 빗발치는 문의에 대해서 그 전날 어느 정도, 그 전날 계속되어 그러니까 어떤, 3일 날 과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그다음에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런 그 2가지 크게 이제 기자들이 우리 증인에게 물어왔다고 안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질의응답자를 만들어서 외신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죠. 전화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한 행위는 결국 증인이 오랜 그 기자 생활에 따른 판단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계엄을 옹호할 목적이나 의도로 했던 건 아니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런
그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한 게 제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죠.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대통령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한테 업무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첫 번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셨던 건 명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하여튼 외신 기자들이 계속 물어온 것이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의 워딩을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아마 기자들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증인은 아까도 한 두 차례 말씀을 하던데 외신에다가 대통령의 설명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증인의 임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네, 그게 제 임무입니다. 지금 이제 증인의 그 외신에 위와 같이 설명한 그 내용은 결국 대통령의 입장을 외신에 직접 전달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설명 하나하나가 사실관계에 부합되는지 적법한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신들도 그들의 어떤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가치, 그다음에 국내 언론도 고도의 이런 이제 민주 가치에 대한 이제 수호의 의지가 있듯이 외신 기자도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그 역시도 외신 기자님들의 몫이고요. 실제 보도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증인이 외신에 전달하는 대통령의 입장이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의 이 입장이나 주장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신 대변인 겸 해외 홍보비서관인 증인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객관적 사실까지 확인해서 외신에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전달해 줘야 될 임무나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사실관계까지 전부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해 줄 그런 책임이 지금 증인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뭐 아주 흉악범이나 어떤 중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피고인에게도 반론의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은 증인이 어떤 이 홍보 자료나 이 대통령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주장을 전달함에 있어서 어드바이저가 아니라 세크레터리다. 즉 이제 그 한자로 하면 사자다.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네, 그게 제 임무고 실제 제 직함도 세크레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예, 추가적으로 세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주신문 26번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상 피지가 작성 배포될 때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이어진 상태에서 작성 배포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피지가 작성 배포될 때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는 않죠. 제가 제 실에서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지는 않았죠. 최소한 외신 대변인실에서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특검에서는 증인이 피지를 배포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어떤 견해나 그 의견을 외신 기자단에게 피지 형태로 배포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법 적용 부분은 사실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요.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대통령의 견해를 외신 기자단의 피지 형태로 배포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시죠? 네, 제가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 두 가지 또 하나는 특검에서는 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증인이 외신 기자단에게 대통령의 견해를 피지 형태로 배포한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였나요? 저는 제가 한 일이 위법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대 신문은 더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특검 측 제주 신문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24년 12월 4일 피고인이 이제 피지 내용을 증인에게 전화로 알려줄 때 증인이 당시 외신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변하신 거죠? 네.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내용을 외신 기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하진 않았다는 건가요? 대통령께서 외신 대변인한테 저 말씀을 하시는 건 그냥 그런 예. 자네 혼자 알고 있게나 하는 차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제시했던 증거 기록 783번 KBS 기사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증인이 이제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알려준 피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피고인의 컨펌을 받고 외신 기자들에게 뿌린 내용이죠. 내용 맞죠? 뿌렸다기보다는 전화로 전달한 내용 맞죠?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면은 이게 Q&A 형식으로 정리가 돼 있고 첫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하고 답이 나오고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고 답이 나오고 헌정질서 파기라는 지적도 나온다에 답이 나오고 야당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 답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로 피지 내용을 알려줄 때 이런 Q&A 형태로 알려줬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한 네. 그 형태로 다시 제가 재정리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말해준 내용을 증인이 외신 기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좀 가공을 한 것이네요. 네, 대통령께서 Q 이것 A 이것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피고인에게 컨펌을 받고 이렇게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본 건가요? 네, 대통령이 구두로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네. 저게 그냥 일반적인 사안도 아니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다르고 아다를 수도 있고 네. 대통령께서 사용하시는 워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요. 네. 제 예단이나 제 판단이나 제 생각이 추호라도 묻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께 한번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알려준 피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것을 그대로 기자들에게 전달한 그런 사자의 역할만 한 건 아니었네요. 사자의 역할만 한 건 아니었네요. 증인이 불러준 내용을 정리 가공하고 외신 기자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서 제공한 거잖아요. 그 가공이라고 하시면 좀 그래서 그게 가공이라면 가공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시면 구어체인데 이걸 네. 글로 옮기면 그게 가공이라면 가공이겠지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네. 1.1획도 틀리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인의 그 전달 내용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최대한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이라는 좀 예단이 있으신 뭐 가공이 그런 뜻이라면 제가 임의로 고쳤다는 뜻이라면 그건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네, 예. 피고인이 당시 증인에게 말해준 내용이 그대로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는 아니고 증인이 외신 기자들이 볼 수 있게 Q&A 형식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하시지 않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검사님. 제가 좀 예. 반대 신문상 31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증인이 이 허위 사실을 공부한다는 인식이 있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식이 없었고, 뭐 허위 사실을 공부하는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이 당시에 그럼 증인의 말씀을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럼 허위 사실이라면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네. 공보라는 건 기자님들을 통하지만 결국 그게 기자님들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전달되는 내용이고요. 또 국내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부한다는 건 그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부를 한다는 건 증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글쎄 본인이 하는 일이 명백하게 허위이고 사실이 아니란 걸 알고 일을 할 정도로 제가 공직자 윤리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증인께서 그 저희 특검에서 이제 주신문 당시에 이제 뭐 사실 확인을 했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최고 행정부 수장이 뭐 하신 말씀인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또 그대로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계엄할 때 이걸 막 어떤 법조문을 뒤지고 이런 걸 제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위치나 권능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할 수 없는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공보 내용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심리가 될 부분이고, 그럼 증인이 그 당시에는 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전달을 할 생각이었을 뿐이다 이런 취지신가요?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나중에 계엄 해제할 때 했었던 말씀하고 그다음에 계엄 선포하실 때 했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막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 업무에 제가 맨데이트를 갖고 있는 업무 선에서 가장 최선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이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피지 내용의 컨펌을 받을 때 그 시그널을 통해서 이 정리된 이 텍스트를 보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OK라는 이모티콘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그럼 보셨다는 취지로 이렇게 뜻을 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대로, 이 피지 내용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공보를 해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증인, 그 당시 증인이 이 외신의 피지로 이런 내용을 발표할 때, 즉 국회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피지를 낼 때 이런 형태의 대변인의 업무가 내신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었나요? 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내신에 이런 내용이 나가는 것보다 먼저 외신에 이런 내용이 나간 것 같은데 그 시기의 전후에 대해서는 증인은 알지 못하십니까? 네, 저는 외신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신에도 같은 형태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인 아까 반대신문 25항 관련해서 그 질문에 단순한 메시지 계엄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신속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걸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 증인이 단순한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단순한 메시지 계엄이라는 말은 제가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얘기는 하여튼 그 지금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지를 그러니까 그 물어보시는 계엄의 거예요? 성격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은 계속 현재- 단순한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워딩을 쓰면서 그 계엄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이 피지에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인이 지금 이제 이 국회의 동의를 뭐 이렇게 막지 않았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증인이 검찰 진술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첫 직접적인 해명 내용 중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외신에 알리는 당시의 시점과 제가 특검에서 진술 조서 쓸 때는 시간차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추가로 반대신 말씀 말씀하십시오.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그 대통령이 알려준 피지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해석과 주관적 의도에 관한 진술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는 사실관계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증인이 이에 대해 팩트체크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아까 증언을 했고 특히 증인의 업무는 팩트를 조사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었다라고 증언을 했으니 참고 바라고요. 이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당시 대통령이 외신 대변인에게 외신이 뭘 궁금해하나라고 질문을 했고 외신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다음 증인에게 답변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이 부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그다음에 질문 내용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 컨펌을 받은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컨펌에 대한 답이 없어서 증인을 허락하신 걸로 알고 외신에 설명을 하신 거죠? 맞다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셨다는 취지의 그런 응답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물으실 거 네, 있습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인께서 담당하셨던 해외 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의 업무 중에는 외신 브리핑, 외신 보도 분석 그리고 오보 대응이 있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오보 대응 같은 경우는 증인께서 필요성을 결정하셔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이제 네. 루틴하게 네, 제가 그렇죠. 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재량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오보 대응이라는 것을 담당하고 그 필요성을 결정하는 사무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보도가 오보인지 여부를 먼저 선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결국 오보인지 여부는 팩트 체크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외 홍보 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이었던 증인과 증인이 이제 함께 있었던 소속 직원들에게 어떤 팩트 체크를 하는 기능과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주로 그 우리 정부를 공격하거나 우리 공직자나 공직 사회나 우리 사회를 이제 흠집내는 그런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 팩트 체크가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대통령실이 팩트 체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 보도가 되거나 언론 보도가 충분히 예상되는 뭐 중요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비서관실에서 어떤 사실관계 확인,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들은 이제 오보 대응을 위해서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을 루틴하게 이루어졌나요?
통상적으로 네. 질문 취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되었거나 이미 예상이 되는 주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비서관실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팩트 체크를 루틴하게 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네, 당연히 뭐 예상이라기보다도 늘상적으로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워낙 관심도 많아지고 대한민국 국격이 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루는 기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외신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상적으로 우리에 대한 그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건 저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12월 3일 밤에 비상기업이 선포가 되었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해제가 되었는데 그럼 12월 4일 이 12월 4일에 이제 그 업무가 개시되고 나서 비상기업 선포 이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는 그 해외 홍보 비서관실 차원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까? 뭐 언론 보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외신 보도도 있었다면 오보 대응을 위해서라도 팩트 체크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팩트 체크라기보다도 어떤 워낙 많은 양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기사가 어떤 게 나오는지 확인하기에도 조금 벅찼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들이 나와서 그 기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전 세계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로 다뤄질 정도였으니까 저희가 제한된 인력으로 다 확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으로부터 피지 자료를 이제 컨펌을 받으실 때 그 사이관에서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대통령께 대통령 실명으로 할지 대통령 관계자로 설명할지를 여쭤봤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관계자로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외신에 설명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외신에 이 해당 자료를 대통령실 관계자로 해서 설명을 해라. 그런 취지로 지시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의 요청이 있으셨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로 중과요? 네. 그 증인 그 당시에 이 피지를 낼 때 홍보 수석하고는 협의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사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혼란한 상황이었고 또 증인이 증언하신 대로 외신의 관심이 엄청 큰 상황에서 네. 전 세계의 가장 큰 뉴스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내는 거라면 홍보수석과도 협의를 하면서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또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이것을 외신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생각을 검토를 하고 업무가 진행돼야 될 필요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 시간적 긴박성이나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한 거기 때문에 네, 그 그린라이트로 생각했습니다. 그 물론 내신의 보도 같은 경우는 내신은 이미 국민들이 당시에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또 내신의 그 언론들도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신의 경우에는 크게 오보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외신의 경우에는 외신은 우리처럼 그 내신처럼 그런 많은 정보나 직접 경험한 내용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외신에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사회 위상이나 또 외교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외신의 뭐 취재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신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내신에 대한 그 비중이 외신보다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물어보실 건 없나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그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하거나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이외에 대변인이 대신 외부에 말을 전하고 공보할 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 홍보수석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발언 주체를 특정하기보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라고 공보하곤 했지요. 어떤가요? 네, 그건 이제 그 저보다는 더 이제 그 윗선의 판단, 그 보도 형식이나 공보 형식은 그런 판단이 늘상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증인 그 아까 특검 검사님과의 문답 과정에서 그 외신의 오보에 대한 대응 업무도 증인의 업무라고 증언을 하셨는데요. 증인 업무 하시는 동안에 그러한 업무 사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뭐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신 보도에 대한 외신 보도에 대한 오보 대응 업무를 하신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 이렇게 기자분들이 다 취재를 면밀히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저희 내부에 들어와서 저희 업무 프로세스를 다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선의의 이제 그 사실관계 오류 같은 거랄지, 그러니까 팩추얼한 에러 같은 것들은 이제 당연히 뭐 여러 수치가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통계 인용이 잘못됐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팩추얼 에러는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 오피니언 에러, 오피니언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의견을 표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설명함으로써 그 대통령실은 그런 이제 그 어떤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그 반론 정도는 이렇게 반영을 했었고요. 그 많은 이제 기자님들이 이렇게 본인의 기사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과 그다음에 취재에 대한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저희가 마음대로 고쳐라 말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증인에게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예, 최종적으로 딱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비상겸 이제 시국에서 외신이 대통령실을 궁금해했던 건 대통령실을 궁금해했던 그런 것은 대통령의 입장이 뭔가라는 것이지 어떤 팩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셨는데 그 피를 토하는 심정까지 가시게 된 도대체 그 상황이 도대체 뭐냐, 뭐가 그렇게 대통령께 비상대권을 발동하게 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지금도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해당 사안이 벌어진 직후에 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달하는 게 제 직무에서는 온당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러 나와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국은 이제 외신 기자들이 궁금해한 거는 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한 거였죠. 입장이. 네. 그죠? 뭐 팩트야 자기들이 취재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너희 입장은 뭐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사항,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 준 거죠. 네. 저희 가장 권위적인 목소리로 설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증인에게 더 물어볼 건 없으신 거죠?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마치겠습니다. 돌아오셔도 됩니다. 예, 다음 증인 신문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 15분간 휴정을 하고 예,
다시 개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휴정하겠습니다.